개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CBS가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전수조사. 그러니까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물어본 건데요. 그 결과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1명이 개헌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여야의 사무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개헌 모임이 출범하기도 했죠. 개헌. 보통 큰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틈틈이 나오긴 했지만 흐지부지 됐던 이유도 바로 그래서지요. 이번에도 역시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시기상조라면서 못을 박았는데요. 자, 이분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개헌 전도사시죠?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조사를 한 사람도 깜짝 놀랐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수가 개헌에 동의할지는 몰랐다는 건데 그러면 논의의 시기도 지금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를 하려면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그 개헌 특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개헌 특위요? 예, 지금은 그냥 의원들 간의 개헌 모임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거니까 예, 이 논의는 그냥 의원들 간의 논의니까 이제 의원들이 개헌을 찬성한다고 하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 특위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개헌 특위가 공식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금년 정기국회 안에 개헌 논의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야만 되게 그 시기가 맞아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여론조사 결과, 이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개헌 논의 옳지 않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지요. 대통령으로서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이제 정부가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든지 말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대통령이 지금 하라 말아라 올해 해라 내년에 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간섭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개헌 발의권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반대를 한다면 발의가 되어서 국회 의결이 되어서 국민투표 과정에 붙여지면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개헌 반대한다든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홍보는 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찬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은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정부가 막아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우선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때라는 것은 좀 일종의 핑계라고 보세요? 아니 경제 살리기는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야죠. 어떤 정권이든 정권이 임기 동안에는 항상 경제 살리기를 해야 하고 그게 금년에만 경제 살리기 집중하고 내년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여하튼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여당 의원들도 함께 거기에 동의하고 개헌특위 만들고 부지런히 움직일 텐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아니다라고 입장 내면은 여당 의원들이 움직일까요? 눈치는 보고 어렵죠. 어렵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안 하는 그거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고 국회가 여당이 청와대에 하여튼 눈치 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스스로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시기 이야기를 하다 내용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왔는데요. 그럼 그 얘기 먼저 좀 해보죠. 이재호 의원이 생각하시는 개헌의 핵심은 그러니까? 핵심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는 국가 경쟁력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 그러니 현재 일종의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을 하되 외교 통일 국방에 관한 권한을 갖게 하고 외치를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국가의 총체적인 책임은 갖게 하고 예. 그러나 내치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렇죠. 국회에서 선출하는 그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가 예. 국회 의석수대로 정당의 의석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면 예, 정당 간의 갈등이 없어진다.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근데요, 이제 내각제가 되려면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려면 의회가 깨끗하고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그건 과연 당연하죠. 우리 현재 국회 상을 보면 안 되죠. 그래요. 지금 우리 국회를 그렇게 믿고 국민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오케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각제라기보다가 분권형 대통령이니까. 예. 순수 내각제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해서 예. 4년 중임을 하게 하고 아하. 국가의 최고의 권한인 예. 외교, 통일, 국방 이런 국가 안보와 외치에 관한 거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는 한데 내치 네? 부분은 결국 의회에서 총리 한 명을 대표로 뽑아서 그 총리가 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치라고 하는 그렇게 해야 그렇죠. 매 총리가 정부의 이번 세월호처럼 잘못하면 예. 내각이 사퇴하고 다시 내각을 뽑을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지금 시대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일부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권한 노름하느냐, 지금 국회가 그따구로 하는데 국회를 예. 해단해야 될 파인데 국회의원에게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현재의 국회만 보게 되는 것이고 아하. 이런 제재하에서 국회의원을 선거하게 되면 예. 국회의 선거구제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헌된 헌법에 의해서 정치와 선거의 전반적인 틀이 새롭게 짜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면 안 되죠. 박 대통령 만나서 이런 얘기 한번 좀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측근들도 만나기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야 뭐 다 알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알고 있는 처지 무슨 처지신데요? 제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예.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제2민주화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직선제, 5년 단임제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의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제2민주화 운동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어서 나라의 소수와 약자도 참여하는 합의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이제 제2민주화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한다면 대통령이 큰 업적이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은 그거는 제2민주화 운동의 투사가 되는 거다. 그렇죠. 제2민주화 운동을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내용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박근혜 정부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죠. 제가 여당의 중진 의원인데, 저희 여당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지금 박근혜 정부 흔들어서 덕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당의 덕을 보겠습니까? 다음에 무슨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들이 덕을 보겠습니까? 왜 박근혜 정부를 흔들겠습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근데 이재호 의원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재호 의원께서 특임 장관도 하시고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는 왜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개헌하려고 개헌안 준비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개헌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이야기를 수차 했죠.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여야가 다음 대선에 눈앞에 와 있고, 여야 대선 주자들 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이 한사코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정권을 다시 연장하려고 한다는 온갖 그런 공작적 차원에서 음해를 해갖고 결국 개헌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래저래 지금이 찬스다. 그렇습니다. 지금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못하고 이제 총선 가면 총선 때 바빠서 못한다. 그럼 대선 준비 그때 되면 이제 대선 주자들이 그럼 내가 집권해서 하겠다. 집권해서 보면 지금처럼 집권 초기인데 경제 살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또 못한다. 결국은 못하는 건데 지금 정말로 요 타이밍이 정말로 하늘이 준 기회죠.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할 총선과 대선이 멀었고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내용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서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식인데 지금 국가 혁신이다, 국가 개혁이다, 뭐 정치 개혁이다, 예. 뭐 국가 개조다 온갖 소리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핵심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고 나라 전반에 있어서 독점의 권력에서부터 나눔의 권력으로 체제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올리자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이 시기죠. 지금이 예.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재호 의원 지금 만나고 예. 있습니다. 지금 개헌 얘기를 우리가 한참 했는데요. 예, 예. 조금 주제를 바꿔보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통 인터뷰를 안 하고 두문불출하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간혹 쓴소리 하시는 예. 거를 제가 뭐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그건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예. 내가 뭐 가끔 가서 하도 참다 안 되면 뭐 쓴소리는 하지만은 참다. 내가 본격적으로 뭐 인터뷰까지 하면서 나서서 뭐 옳고 그름을 비판하거나 안을 내거나 막 그런 것보다가 저도 좀 스스로 좀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러셨군요. 일종의 자중하는 시간을 가졌죠. 지금 이제 쭉 좀 시간들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 정부 잘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한 말씀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이 돼서 자꾸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예. 이거 이대로 갖고는 이게 나라도 한 단계 올라가기가 좀 어렵고 경제 하는데 경제가 지금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경제 환경도 아니고 또 정치 개혁 뭐 국가 개조하는데 그 본질을 잘못 짚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정말로 정치 개혁의 핵심이 이 권력의 구조 개편인데 예. 이걸 놔두고 자꾸 그까지만 빙빙 돌고 하니까 제가 이제 한마디 한 거죠. 그럼 이 정부 이래저래 총체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한 70점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여당 의원인데 점수 잘못 먹였다간 또 야단 맞죠. 70점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예, 웃음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 정부 얘기하다 말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적십자사 총재, 낙하산 인사 문제, 사이버 검열, 증세, 이런 현안들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 드세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제가 정부에 참여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인사에 관해서는 그건 그야말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제 그는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한 사람을 비슷비슷한 자리에 좀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 인사는 정말로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을 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엇비슷한 사람이 가야 될 텐데 영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모습도 있습니까? 그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 논란이 됐던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 같은 분들. 예. 패션 사업하시던 분이 이제 적십자사 간 것, 이런 것이 좀 대표적으로 맞지 않는 자리라고 보세요? 근데 뭘 하든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십자 회비를 5년 동안 안 냈다고 하니까 그건 좀 생각이 좀 약간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대요. 예, 그런 걱정들. 예, 중국도 잘 다녀오시고요. 예. 개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었습니다.